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찰을 그만두게 된 친구가 겪은 일이네요. 처음 보내주셨던 내용이 좀 고어틱한 부분이 강해서 너무 심한 부분만 살짝 수정했습니다. 출처는 와이어님께서 메일로 제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도 꽤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겪은 건 맹세코 처음이야. 최근 경찰을 그만둔 내 친구는 술을 한 잔 털어놓은 뒤 조용히 말을 꺼냈다.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자리였다. 그는 항상 자기 일에 충실했고 바빴으니까. 애초에 자기 가족 얼굴도 자는 동안에나 볼까 말까한 사람이었으니. 그런 남자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경찰 일에 바친 이 거구의 남자가 우리 집 부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을 잔에 따르고 있었다. 그는 소매로 입을 한 차례 훔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전에 우리 부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 어떤 여자가 전화했는데 그날은 마침 내가 당직실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었지. 여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더라고. 처음엔 뭐라는 건지도 몰랐는데 계속 물어보고 듣다 보니 자기 아들이 사라졌다는 거였어. 20대 초반의 남자였고 항암 치료 때문에 체격은 아주 마른 체형, 거의 여자로 보일 정도로 호리호리한 체형이라고 했어.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걸 방금까지 봤었다는데 저녁을 먹으라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서 나가보니 마당엔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아들 친구들한테 전부 전화하고 심지어는 그 부모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누구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고 결국 울면서 당직 경찰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우린 거기로 갔어. 여기서 신기한 건 우리 동네가 아주 큰 편은 아닌데도 내가 이 동네에 근무하며 살아온 내내 그쪽 구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 내가 물었다. 거기가 어딘데? 바이오 공장 근처 철길 옆. 거기가 진짜 완전 끝자락이거든. 낡은 주택들이 좀 있고 더 가면 레일이랑 나무만 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숲이랑 산만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집안 마당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었어. 이웃 사람이 사라졌다니까 손 걷어붙이고 나온 거지. 근데 그 일반 사람들만으로는 수색이 불가하고 일단 수색대를 불러야 했지. 그렇게 우리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성과는 없었지. 그렇게 1시간쯤 헛수고를 하고 나서야 마침내 개들이 냄새를 잡은 건지 철길 건너 숲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어. 난 그때 마당에 남아서 서류 처리하고 차 안에 앉아 있었거든. 그 엄마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달래도 소용이 없었고 애당초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숲에서는 결국 찾았어? 못 찾았어? 수색은 밤새 계속됐어. 개들이 몇 번이나 냄새를 놓쳤는데 결국 새벽 무렵에야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늪지대로 인도했고 거기서 찾았어. 죽은 채로. 그는 다시 한번 잔을 비워버리고 말을 이었다. 시신은 거의 반으로 잘린 것 같더라. 나도 일하면서 별걸 다 봤지만 그런 건 정말 처음 봤어. 상하체가 정말 피부 끝으로 겨우 붙어있는 수준이었고 내장은 전부 밖으로 쏟아져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지. 팔이랑 다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철사로 대충 고정돼 있었어. 그리고 정말 이상한 부분이 갈비뼈 아래쪽에 짚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걸 보고 수색을 돕던 사람들 대부분이 토했고 몇은 기절까지 했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난 그 모든 걸 영상통화로 확인했고 그때까지 난 이 사건 관련해서 서류 정리한다고 혼자 차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지.
예상하고 있었던 건지 그냥 내 재킷을 꽉 붙잡고 조용히 울기만 하더라. 그런데 다음 날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하려고 그녀의 집에 갔을 때 손목을 그은 채 욕조에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했어. 일부러 그런 건지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 집안 상태를 보면 형편이 넉넉한 집은 전혀 아니었고 여태껏 그 힘든 형편 속에서 아픈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힘을 쏟던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하나 있던 아들을 잃고 나서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더라. 그렇게 사건이 접수됐고 범인은 수배됐지만 단서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더 나은 때가 올 때까지 이 사건은 서랍 속에 박혀 있었지.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 한밤중에 부서로 전화가 왔어. 딸이 사라졌다고. 심지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곳과 거의 같은 구역. 그래서 난 또 거기로 갔고 전에 봤던 바로 그 동네 사람들, 전에 수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지. 그렇게 다들 그때의 늪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날 밤도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가 사라졌지. 쇼핑 간다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 이전 사건들은 저녁이나 밤에 벌어졌는데 이번엔 대낮에 사라졌지. 근데 그 동네는 낮이든 밤이든 길거리에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어. 물론 사건이 커져서 인력이 더 충원됐고 그 숲도 위아래 없이 다 뒤졌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개들은 첫 번째 때랑 뭐가 다른 건지 냄새 맡을 물건을 코앞에 들이대도 낑낑거리면서 다리에 몸이나 비비고 있었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지. 안 찾아본 데가 없었고 안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도 번번이 막다른 길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가 또 여자아이가 사라졌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실마리가 나왔어. 실종되기 전 그 아이의 마지막 행적을 아는 사람. 실종된 애가 며칠 동안 어떤 친구들을 알게 돼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한테 새 휴대폰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야. 사라진 여자애들은 다들 20살 언저리였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 나이엔 상식이란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 애는 메시지 속 친구를 만나러 갔어. 새 휴대폰을 받으려고. 갔다는 것만 알고 정확히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가 처음 찾게 된 단서였어. 다음 날 우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가능한 곳마다 계정을 10개쯤 만들었어. 20대 초반에 여자 행세를 하면서 새 휴대폰을 준다는 친구들을 유인해보기로 한 거지.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수사관 한 명에게 수상한 놈이 메시지를 보냈어. 안녕, 친해질래? 라고. 그 접촉자는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필요 없는 게임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누군가에게 주려고 생각 중이라는 얘기만 했어. 그때부터 내 파트너가 역할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몰입했지. 그렇게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역시나 그 공장 근처 철도 건널목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어. 처음 시체를 발견한 그곳과 같은 구역이었지만 숲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곳. 그리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메시지가 도착했지. 게임기 들고 약속 장소로 가는 중이야. 곧바로 예쁜 상자 사진도 하나 왔어. 근데 난 그게 무슨 모델인지는 모르겠다. 난 그런 게임기 같은 건 잘 몰라. 파트너는 능청스럽게 시간이 늦었다며 엄마한테 물어보는 중이라고 답했어. 그리고 그가 엄마한테 묻는 동안 우린 장비를 챙기고 차에 올라탔지. 그때는 모든 게 쉽게 끝날 줄 알았어. 갑자기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의 떨리는 손 위로 닭살이 돋는 걸 보았다. 혹시 몰라서 방탄조끼까지 챙겨 입고 차는 좀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접근했어. 그렇게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새끼가 거기 서서 상자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더라. 혹시나 눈치챌까봐 지원도 없이 팀원 넷이서 차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문을 열고 튀어나갔는데 그놈은 뭐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숲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 무슨 육상 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빠른 놈은 또 처음 봤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하얀 상자 덕분에 그 깜깜한 와중에 위치가 보였다는 거지. 우린 미친 듯이 쫓아갔어. 덤불과 수풀을 헤치면서. 움직임을 보니 그 일대를 아주 잘 아는 놈 같더라. 우린 이러다 놓치겠구나 싶어서 곧장 권총을 꺼내 쐈어. 근데 4명이 동시에 쏘는데도 우거진 숲에선 총을 타겟에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그놈은 계속 달아났지. 그렇게 도망치는 놈을 따라가던 도중 갑자기 물 튀는 소리와 비명이 들려서 돌아보니 동료 하나가 늪에 빠졌더라. 공교롭게도 첫 번째 시신을 건져 올렸던 바로 그 늪에서 말이지. 난 한 명에게 남아서 그를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 명과 계속 뛰었어. 그 새끼를 놓칠 순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망치던 놈이 멈췄어. 그리고 내 손전등 불빛에 우리 쪽으로 걸어 나오는 남자 셋이 보였어. 생긴 게 참 신기한 놈들이었지. 한 명은 황소처럼 덩치가 컸고 나머지 둘은 삐쩍 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한. 근데 또 머리는 다 대머리. 마치 탄광에서 기어나온 것 같은 놈들. 그리고 우리에게 도망치던 놈은 천천히 걸어서 그들에게 합류했지. 하나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석유 램프를 들고 있었어. 다른 손엔 낫, 한 놈은 도끼, 한 놈은 칼. 그렇게 우리와 10m쯤 떨어진 거리. 헌데 순간 권총을 겨눌 새도 없이 파트너가 먼저 쏜 총성과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어. 그들은 짐승처럼 내 파트너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손에서 쳐냈어. 난 당연히 파트너를 도우려고 그들에게 총을 겨누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통증이 터지면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내 눈앞으로 날아가더라. 그렇게 나는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혔어.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고개를 돌려 머리에 봉합 자국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목덜미와 귀 근처, 목에는 기묘한 상처들이 여러 개나 있었다. 그 뒤론 놈들이 찬물을 끼얹어서 깨어났어. 가느다란 물줄기였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손발은 꽉 묶여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초점이 흐려서 한동안 눈을 깜빡이다가 초점이 맞춰지고 처음 본 건 그 삐쩍 마른 미친놈들 둘이었어. 놈들은 테이블에 앉아 카드놀이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냄새로 짐작하자면 난 습하고 곰팡이가 많은 지하 통로 같은 곳에 있었어. 당연히 내 파트너도 바로 옆에 묶인 채 누워 있었고 그는 이제 막 정신을 차리는 중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그놈들은 실실 웃으며 다가와선 내 배를 걷어찼지. 놈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미친놈들이었을까? 무슨 사이비 집단이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게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놈들은 먼저 내 파트너를 데려갔어. 그리고는 내가 보게 하려고 아마 일부러 나도 뒤따라 끌고 갔지. 놈들은 그를 의자에 앉혔고 그 삐쩍 마른 놈 중 하나가 내 귀에 바짝 다가와 말했어. 이제 너는 아주 많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며 그 새낀 가스 토치를 집어들더니 화력을 최대로 올리고 내 파트너의 머리에 불꽃을 겨눴어. 당연히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어. 방 안은 매캐한 연기와 악취로 가득 찼고 그는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어. 그 와중에 옆에 있던 다른 놈은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게 붙잡았고 그 광경을 끝까지 전부 보게 했어. 동료는 계속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어. 그렇게 지독한 냄새와 그 역겨운 연기가 거치며 이내 동료의 비명이 멈추었을 때 나는 아직도 눈앞에 선한 장면을 보게 됐어. 불에 그을려 부분 녹아내린 피부가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두개골이 드러나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건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거지. 숨 쉬는 게 보였으니까. 놈들도 그걸 봤고 한 놈이 코웃음 치며 칼을 들어서 그냥 그의 목을 그어버렸어. 검붉은 피가 바닥으로 튀었고 다행히 그의 고통은 오래가진 않았어. 그리고 이어진 잠깐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아직 내 차례가 남았다는 걸 알았지. 놈들은 날 같은 의자에 앉혔고 내 동료의 시체는 구석으로 내던졌어. 그러는 와중 석유램프 불빛이 구석 쪽을 비췄을 때 실종된 사람들을 보게 됐어. 이 미친 새끼들은 악마가 확실해. 그건 도저히 사람 새끼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그 새끼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허수아비 같은 걸 만들고 있었어. 휴대폰을 받으러 나갔던 그 여자. 그녀는 마치 브릿지 자세 같은 모습으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어. 놈들은 그녀의 뼈를 부러뜨리고 철사로 묶어 몸 모양이 변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팔과 다리가 전부 반대 방향으로 꺾인 채 서 있었어. 당연히 내장은 모두 제거됐고 몸 안에는 짚이 채워져 있었지. 하지만 약품 처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전부 다 꺼내지도 않은 모양이었어. 시체는 썩기 시작하고 있었고 눈에는 파리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었으니까.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 니들은 사람 새끼들이 맞냐?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건데? 그런 내 말에 한 놈이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천장으로 올렸어. 내 구세주를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시거든. 멍청하게 남자 새끼 하나를 여잔 줄 알고 집어와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 니들은 뭐 그냥 재수없게 죽는 거고. 그제야 나는 놈들이 광신도라는 걸 알아차렸어. 그리고 나는 다시 물었지. 왜 시체 속에 짚을 채우는 거지? 넌 어차피 죽을 놈이 궁금한 게 참 많네. 저건 허수아비야. 수학이 잘 되게 하려고 날씨가 망치지 않게 하려고 만든 허수아비. 놈은 그렇게 말하고는 악취나는 헝겊을 내 입에 쑤셔 넣었어.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지.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 그리곤 진흙두성이가 된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 한 놈은 문을 열다가 그대로 총을 맞고 즉사했어. 두 번째 놈에게도 바로 총성이 이어졌고. 그리고 들어온 경찰들은 주변 광경을 보고는 꿈틀거리는 놈들한테 탄창을 몽땅 비워버렸어. 그때 나는 바지를 내린 채 의자에 앉아 울면서 내 친구의 창자를 붙잡고 있었어. 난 도저히 경찰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 무서워, 이제. 심지어 나머지 두 놈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아마 다른 도시로 도망가서 또 사람들을 낚아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지. 술잔을 붙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그걸로 된 거냐? 너가 있으면 더 쉽게 잡을 것 같긴 한데. 몰라 씨발, 이젠 내 알 바 아니야. 그런 미친 새끼들이랑은 더 엮이고 싶지 않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언제나 최선을 다하던 그 커다란 덩치의 남자는 그렇게 몸을 바들바들 떨며 다시 술을 따랐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약간 뒤에 갈수록 묘사들이 되게 현실감 있게 나오는 그런 묘사들이 강해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잘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가 이게 살짝 뭔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제보 주신 분에게 메일을 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시거든요. 혹시나 와이어님 영상 보시고 괜찮으시다면은 메일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